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자노소 TV입니다. 집에서 즐기는 대한민국 부동산 임장. 오늘은 재미있는 기사 두 개가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 지역은 사지 말아라. 네, 요런 느낌. 정부에서 투자하지 말아야 될 곳을 찍어준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분양 주택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 수도권에서 7개월 만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미분양 관리지역이 나왔어요. 네, 15일 허그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경기 안성, 그리고 대구 남구, 울산 울주, 강원 강릉, 충북 음성, 전북 군산, 전남 광양, 경북 포항, 경주 9곳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죠. 적용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고요. 이 수도권에서 미분양 관리지역이 지정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인데요. 이 안성은 지난해 7, 8, 9월 이 3개월 연속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가 10월 해제된 바가 있었죠. 네, 허그는 미분양 세대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요,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정하거든요. 미분양 증가 속도가 빠르거나 미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해소되지 않는 지역, 또 신규 미분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이 대상이에요. 이 미분양 관리 지역에 포함이 되면요, 분양 보증 발급 전 이 사전 심사 받아야 하는 등 신규 분양 잣대가 좀 까다로워지죠.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제한한 상태에서 이 미분양을 털어내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분양이 안 됐는데 무슨 또 신규 주택 공급이냐, 여기는 안 돼, 이런 의미예요. 네, 안성의 이 미분양은 지난해 5월 1,679가구에서 서서히 해소돼서 올해 1월, 그러니까 24년 1월에는요 459가구까지 줄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다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을 했죠. 지난 2월 말에 미분양 규모가 1,689가구. 네, 그러니까 다시 원상복귀가 돼버린 거죠. 경기도 전체 미분양의 21%를 안성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지금 경기도 전체 미분양은 8,095가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000여 가구가 경기도 일대에서 미분양인 상태인 거고요. 근데 그 중에 21%가 안성에서 차지한다, 이런 거죠. 네. 올해 1월 청약을 진행한 안성의 이 죽산면, 죽산리, 안성 하우스토리, 퍼스티지 시티가 468가구를 모집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14가구가 신청하는데 그쳤죠. 작년 말에 청약 신청을 받은 안성 당황, 경남 아너스빌 하이스트 역시 970가구 모집에 58가구가 신청을 해서 대거 미분양이 났죠.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회복세를 보이는 조짐은 있지만, 네, 그리고 또 수도권 광역 그 급행철도 있죠. 우리 흔히 GTX라고 하잖아요. 이 GTX의 호재가 부족한 경기 외곽 지역에서는 찬바람이 좀 부는 거죠. 네, 진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동산 시장이 이 회복 국면으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 외곽지까지 온기가 전달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그 경기도 안성 같은 경우는 수요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초과 공급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달에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됐던 전국 9개 지역 중에서 미분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포항이라고 해요. 포항이 3,447가구. 네, 포항, 경주, 대구, 남구, 울주, 음성, 그 다음에 전라남도 광양, 이 6곳은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요건이 강화된 지난해 2월부터 15개월 연속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된 거죠. 네, 굉장한 규모라고도 생각이 되고, 또 이쪽은 참 회복하기 쉽지 않구나.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이쪽 일대에는 투자처로서는 배제가 좀 돼야 될 이런 곳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서 비슷한 맥락으로 인구 소멸 지역 세컨홈 세금 깎아준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6억 이하 1주택 특례예요. 정부가 이제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인구 감소 지역의 6억 이하 세컨드 홈을 취득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준다라는 내용인데,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실행 방안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6억 이하 세컨드홈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준다라는 내용. 그게 첫 번째고요. 또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을 위한 지정요건 절차를 완화한다. 요런 방안이 하나 있고, 또 외국인 정주 인구 확대를 위해서 지역 특화형 비자 발급, 요걸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중에 우리가 가장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역시나 뭐 6억 이하, 요거를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 근데 이걸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피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 지방의 인구 감소세가 현재보다 더욱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에 빈집이 증가하게 될 것이잖아요. 그리고 인력 부족 현상도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 공동화가 야기가 되고 인구 소멸을 가속화하는 어떤 그런 악순환이 초래가 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더불어서 2021년 10월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을 했고, 지난해 23년이잖아요. 6월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번에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가 나온 건데요. 골자가 뭐냐? 6억 이하 세컨드홈을 취득하게 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준다라는 내용인데요. 인구 감소 지역 내에 생활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방안인 거잖아요. 그리고 세컨홈을 활성화한다라는 거고.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지역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결론은 인구 줄어드는 곳에 인구를 좀 집어넣겠다라는 그런 취지 같아요. 그래서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 한 채를 취득할 경우에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한다라는 그런 구상이고요. 특례 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 중에서 부동산 투기 등 우려가 있는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천, 강화, 옹진군과 같은 접경 지역과 대구, 군위군 같은 광역시 군지역은 포함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특례 지역 내 공시가격 4억 원, 그러니까 통상 취득가 기준으로 해서 대략 뭐 6억 이하가 되겠죠. 그 정도 언저리가 될 것 같고, 이 정도 수준의 주택을 올해 1월 4일 이후 구매한 기존 1주택자도 세컨드홈 활성화 대책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겁니다. 다만 기존의 2주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그러니까 세컨드홈 세제 특례를 적용하면 2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세부담이 감소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재산세의 경우에는 기존 1주택에 신규 1주택을 보유할 경우에 각각 229만 원, 76만 원이 부과돼서 합하면 305만 원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특례를 적용하게 되면, 그렇죠. 특례를 적용하게 되면 135만 원, 76만 원으로 211만 원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100여만 원 정도 감소되는 거네요.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최대 71만 원가량 낮아지게 된다고 하고, 그래서 현행 법에서는 기존 공제한도 9억 원을 적용하게 되고,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해서 75만 원의 종부세를 냈던 2주택자의 경우에는 기본 공제한도 12억과 고령자 장기보유자 세제 특례를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아서 4만 원만 내면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뭐 두 가지는 참고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을 위해서 지정요건 절차를 완화한다라는 거, 그런 거 하고, 그만큼 뭐 규제 자체를 풀어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행법상 관광단지가 5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충족해야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에는 5만에서 30만 제곱미터 규모도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를 해준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죠. 취득세 50% 감면도 되고, 개발부담금도 면제되고, 재산세도 최대 100%까지 감면해 주면서, 그런 혜택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민간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가 외국인 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지역 특화형 비자 발급을 해준다는 건데요. 이건 역시 또 다른 측면에서의 노력이 이제 이 외국인 정주 인구 확대인데, 지역 수요와 특성에 맞춘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발급하고, 지역 산업 인력이나 정주 인구 확대를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인구가 워낙 줄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인구 감소가 심각하긴 한 것 같습니다. 정부를 비롯해서 각 지자체들도 여러 각도로 이 인구 유입을 위한 노력, 더 나아가서 정주 인구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결국에 먹거리, 일자리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지엽적인 방안들을 넘어서는 이 본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첨단 3지구 같은 경우도 우리에게 광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일자리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네, 오늘 인구 감소 지역에 6억 이하 세컨홈을 취득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준다. 이런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요.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계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제작해 봤는데요.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행복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 유튜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경자노소만큼만 하고 싶다 하신 분들께서는요. 아래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수세적인 광고 모델에 매몰되어 계실 건가요? 이제 광고의 트렌드는 유튜브로 넘어왔습니다. 좀 더 효율적이고 타겟팅이 명확한 광고 방식, 공격적인 광고를 통해 노출도를 높여보세요. 광주부동산에 특화된 경자노소TV와 함께 정확한 타겟팅으로 광고 효율을 높여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댓글로 많은 피드백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아파트나 단독주택, 부동산을 영상으로 제작해드리고 있으니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